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국내 치매 환자의 수는 약 72만 명,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그리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180만 명, 노인 4명 중에 1명꼴인데요. 이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실제 치매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치매의 심각성은 피부로 와닿는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다사랑 CI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선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내 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을 통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끝자리가 바뀌는 날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 네, 바로 치매입니다. 오늘은 이 치매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들어볼 텐데요. 김경아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준비 없는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예전에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혹시 뉴스 기억하세요? 삼풍백화점에 일상생활을 하러 장 보러 가거나 그냥 쇼핑을 갔었던 내 가족들이 갑자기 준비 없이 이별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가사로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치매를 연구를 하면서 이것도 준비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 없는 이별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치매라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내 추억, 내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이별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이 치매는 어느 누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뇌세포가 점점 노화가 되면 한번 발병이 시작이 되면 최대한 늦추는 방법 이외에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암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이 될 거라는 거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조건들로 저희가 치매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5년 이내에 뇌에 관련돼서 치매와 관련된 유사한 질병만 아니면 된답니다. 첫 번째고요. 그 질병으로는요. 치매에 관련된 질병을 확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뇌졸중,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외상성 뇌 손상처럼 뇌에 이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 환자들이 위를 절제를 하고 정상 생활을 못하면 치매가 훨씬 빨라지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없는 분들보다는 치매가 훨씬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만 아니시라면 누구나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암보다 왜 치매가 훨씬 더 중요한지 숫자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가 68만 명이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빨라진다면 당연히 저 숫자는 많아지겠죠. 저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 인구가 67만인데요. 제주도 인구만큼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의 암 환자 수가 68만 명인데 이 숫자들이 다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암은 이미 90년대부터 하도 얘기도 많이 듣고 암보험 많이 가입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이러셔서 검진을 통해서 조기 검진 이렇게 막 발병을 빨리빨리 아셔서 조기 치료가 되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하기도 불편하고요. 혹은 약간의 증세가 보여도 먼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암보다 훨씬 치매가 인구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느 나라 지도 같죠?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 지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은 것은 이 마을에서 한번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마을입니다. 담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이 있는데요. 여기 딱 한 군데로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서 이 마을 안에는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회당 커피숍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치매가 걸리시면 내가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물건도 막 사고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질서를 유지하시는 직원들도 같이 상주하는데 얘기만 들어도 아,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런 치매도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이 지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가장 좋은 요양원에 좋은 시설에 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비용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 자식한테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작은 비용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한 해의 예산이 4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전체 중에 보건복지라든지 안전, 국방,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들은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이렇게 했고요. 결국 인구가 늘어나면 이 전체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치매 치료 비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도 이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치매가 걸렸을 때 보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보장받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매라는 것이 갑자기 중증이 될 수도 있지만 경도에서 중등도, 중증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가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 경도 치매에 걸리시면 일단은 그냥 300만 원을 정액으로 받으시게 되고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셨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고 이제 앞에 받은 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전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생존과 상관없이 치매만 증세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받으시는 보장되는 금액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증부터는 1년차, 9년차 이렇게 쭉 제가 15년차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증으로 가셨을 때는 평균적으로 중증 치매이신 분들이 12년을 평균 수명 사신다고 나와 있는데 더 사시는 분들, 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가정에서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가셔야 되는데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증이 되셨을 경우에는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최고 15년까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요양원에 가야 되는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중증이 되셨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5년까지 쭉 생활비가 나온다 그러면 매달 요양원이라든지 시설에 내야 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다른 생활비에서 필요 이상의 돈을 안 가져오셔도 되니까 가장 오늘의 장점은 중증 이상 치매가 되셨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15년간 생활비를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조금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총 받으시는 게 2억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신보험을 내가 2억짜리를 가입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총 받으시는 게 2억까지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를 따졌을 때 종신보험보다는 치매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 저희가 또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보니까 45세는 4만 원대, 그리고 50대에는 5만 원, 4만 원, 7만 원대, 그리고 이제 55세, 60세로 가면은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선이 되는데요. 뭐 당연히 발병 확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 정도 보험료를 가지고 내가 최대로 2억까지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치매만큼은 안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돈이 혹시라도 치매가 안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치매가 발병이 되면 최대 2억까지 받게 되시는 거고요. 혹시 치매 발병이 안 되신다 그러면 137%, 160%처럼 내가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고 난 이후에 환급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죠. 85세쯤 되셔서 치매 진단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낸 돈에서 30%에서 60%까지 그냥 환급률로 그냥 여행을 가시거나 내 경비를 쓰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치매가 발병이 되시면 이 돈을 찾아 쓰는 게 아니라 2억에 가까운 치매 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시면 2억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치매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낸 돈에다가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받으시면은 그 당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준비 없는 이별을 하시기 전에 나의 치매, 내 부모님의 치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혹은 나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다면 이라고 생각만 해도 참 힘들지만은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걸렸을 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보험증권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최희경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 어떤 보험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같이 볼 증권은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CI보험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CI보험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CI보험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증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K사의 다사랑 CI보험인데요.
가입하신 계약일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2003년도예요. 2003년도면 좀 오래되었잖아요. CI보험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 10월부터 보험사에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에 이제 준비하셨던 CI보험이고, 이 가장 큰 우리가 빅생보사라고 하는 뭐 교보생명 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K생명, 네, 뭐 H 지금은 이제 H죠. 예전에 D생명 그리고 이제 S생명 이런 곳에 CI보험 내용도 달랐었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보험 같은데 지금은 있는 보험인 건가요? 지금은 이미 CI 보험으로는 있지만 이 보험의 다사랑 CI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장단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약자는 지금 피보험자와 동일하고요.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험료는 91,300원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 저렴하다라는 거에는 특약이 어떻게 들어져 있고 또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과거에 뭐 CI보험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20만 원, 30만 원 하던 보험료보다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주계약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리고 특약은 재해 관련된 특약들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에는 이분께서는 또 무슨 상해가 아닌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갖고 계신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주보험의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볼 건데요. 보기 전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보험기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잖아요. 현재 CI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토록이에요. 종신토록인데 이 보험증권은 80세 만기인가요? 80세 만기는 아니고요. CI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혜택이 1보험기간이라서 80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망으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종신토록 보장이 된다라는 게 다른 점인 거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CI 상태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먼저 가입금액을 선지급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와 가산보험료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CI보험에는 우리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아쉬워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을 지급을 하는데 그게 중대한 뭐 질병,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및 부시 2003년도의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보장들을 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이슈였고요. 또 그리고 중대한 수술에 대한 범주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심장판막만 보더라도 그때는 또 심장판막이 비싸고 많이들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입하신 금액이 몇 천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는 장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상해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 또한도 현재 상해와 좀 보장이 다른데요. 상해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급수가 제2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눈에 익은 거는 어떤 걸까요? 3%부터. 그죠? 근데 이거는 3%가 아니라 2급에서 6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2급은 70% 보험금 지급할 때 가입 금액의 70% 그리고 6급은 10% 이렇게 최소는 10%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아나운서님 디스크 혹시 주변에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죠? 허리 디스크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이 디스크가 꼭 재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해로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질병으로도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해상해라고 되어 있어서 꼭 재해만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는 거 안에서는요. 딱 이 다른 게 있어요. 약간의 그 장애를 남겼을 때 이 10%나 20%에 해당되는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으로 온 디스크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디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2급에서 6급에 이 상해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보장의 폭이 넓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해치료비 특약인데요. 이 재해치료비 특약은 쉽게 보면 이제 재해에 대해서 뭐 수술이라든가 골절 진단비를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 눈에 띄는 부분은 통원급여금이에요. 그리고
통원급여금 옆에 보시면 1회당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다른 곳에서는 또 1일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일당은 하루에 한 번이라는 거고 네. 1회당은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각각 병원에 갔다라고 했을 때 다쳐서 가신 경우에도 해당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활의학과 또는 한의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셨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잠깐 이 앞에 거 잠깐 다시 볼게요. 재수술 네. 있잖아요. 네. 재수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술을 했느냐. 인대가 끊어져서 실제 병원비가 10만 원, 20만 원 나왔다라고 해도 100만 원에 대한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골절에 대해서도 치아가 깨졌을 때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세요. 네. 특정 상병이 어떤 거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빨간 줄을 한번 보시면 손상 또는 그 옆에 있는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쳐서 내문 밖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상해나 재해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다쳐서 가시는 것들 또한도 통원비에서 해당이 되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신 증권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을 때 뭐 질병들에 대해서 폭넓게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CI 보험은 일회성으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이 상해를 제외한 부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CI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암 개시일이라든가 질병의 주요 질병에 대한 개시일이 90일이 지나면 바로 시작이라는 점, 그거를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1회당 보장되는 재해 관련된 보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나이 먹고 찬바람 불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금방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삐끗해서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부담금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CI 보험은 종신보험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납입면제 폭이 전체 보험료를 다 면제해준다라는 부분에서 납입면제 폭도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완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약이 네. 현재 이 증권만 봤을 때는 단조롭기 때문에 그 외적인 수술이라든가 입원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첨부를 하셔야 돼요. CI 보험이 중대질병만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중대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 담보들을 같이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담보들도 준비를 하신다라면 이 딱 CI라서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실 때에는 좀 오점이 남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보험기간이 80세인 점도 있지만 특약의 보장기간이 80세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보장이 100세 시대인 지금에서는 좀 짧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K사의 다사랑 CI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2003년도에 나왔던 증권이었는데요. 보장 개시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었고, 또 그리고 CI 보험의 특징, 딱 한 번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증권 꺼내 보시고 이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전문가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풀어드릴게요. 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저희 자녀 아이 보험인데 네. 저희 남편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장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만 받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녀분 보험 좀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녀분 올해 나이가 우리 어떻게 아이 되실까요? 지금 23살이에요. 네, 20대 초반이시고요. 네. 남편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증권 네. 받아봤는데 작년도에도 한 건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예. 역시 지인분께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분 통해서 다 가입한 거고요. 예. 그 작년부터 애가 운전도 좀 시작하고 아, 예.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하나를 더 가입을 하긴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맹충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23살 된 자녀분의 보험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가입해 두셨고요. 2014년도에 KB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 그리고 KDB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셨고, 작년인 2017년도에 KDB생명에서 퍼펙트 상해보험 준비해 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남편 지인분을 통해서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그 증권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이게 최근에 그 작년에 상해보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녀분이 운전을 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운전을 시작해서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시작을 하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네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추천을 해주셔서 가입을 한 거예요.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보장도 해주지만은 원래 손해보험이 물건을 먼저 보장을 해주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지만은 자동차라는 물건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은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우선순위로 보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운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손해보험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잖아요. 네. 예, 운전을 하는데 혜택을 보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네. 지금 2017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KDB 생명의 이제 상해보험이에요. 그러면 제목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내가 다쳤을 때 혜택을 보는구나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할 때 뭐냐면 상해보험이니까 운전할 때도 다치면 혜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다쳤을 때 혜택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보험은 아니지만 근데 운전을 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행정적인 것도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합의를 보기 위해서 합의금이 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처리 비용이 나갈 수 있겠죠. 예, 이런 것은 내가 다친 거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행정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선택하는 기준에 먼저 상해보험보다는 운전을 하면은 운전자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해사망, 후유장애, 뭐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예, 운전자 보험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또 같이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분한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아마 KDB 생명 2014년도에도 아마 지인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보면 그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종신보험이 자녀분이 돼 있는데 자녀가 지금 23살이라고 했나요? 네, 지금 23살이요. 예, 그러면 2014년도가 이제 성인 이제 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한 4, 5년 전이면 그런데 종신보험인데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CI 보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종신형 CI 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CI 보험이 어떤 건지 아시죠? 말들은 CI 보험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CI 보험이 큰 틀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사망을 보장해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데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놔서 그 중에서 먼저 발생되는 사고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보험으로 보면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비라고 얘기하는 질병에 대한 부분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발생되는 것을 지급을 하게끔 해놓은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그때도 묶어놓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현재 내용을 보니까 주계약이라고 해서 사망보장을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80% 지급형이라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관련된 그런 진단비들은 4천만 원이에요. 네, 이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분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예. 예, 어리기 때문에 통계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그 계속해서 질병 그런 통계 보면 부동의 1위가 일단 암이에요. 그리고 2등과 3등이 뇌혈관, 심혈관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이나 아니면 두 가지가 전부 다 혈관 질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일어날 때 1위니까 뭐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겠지만 암을 제외한 나머지가 올 확률이 적을까요? 그래도 많을까요? 많을 수도 있겠죠. 암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다고 해도 또 어떤 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적은 확률 중에서 뇌출혈이라고 하는 또 가장 적은 확률을 또 선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확률 중에서 또 적은 확률이라고 해도 네. 혜택으로 보면은 아주 낮은 혜택을 선택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도 만약에 무엇인가 질병이 왔다라고 하면 조금 안심하고 혜택이 돼야 되는데 낮은 확률이다 보니까 될까? 그러면 이건 또 될까라는 고민을 여러 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그 조금 더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그리고 뭐 수술비도 좀 종류가 많은 수술비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KB 이제 손해보험의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보험은 주로 예, 내용이 두개 같이 해주셨어요. 네? 두 개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해주셨어. 네네.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시면서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을 그래서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손해보험의 닥터 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은 상해하고 질병에 관련된 실손 의료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입원 일당도 상해 질병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수술비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소소한 그런 수술비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적절하기 때문에 뭐 KB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뭐 이거 계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이게 느낌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히 흠잡을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보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많이 보시는 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내가 갱신형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좀 보시잖아요. 근데 갱신형이 실손보험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갱신형이 없으니까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보험 기간도 보면은 종신보험이 있다 보니까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것도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특약은 80세까지예요. 그래서 약간 특약이라는 것이 80세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보장을 보면은 뭐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과도하게 내는 것 같지 않아요? 합산으로 봐도 한 1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증권 내용을 보면은 진단비나 이런 것들도 서술로 해놓은 거 보면 가지수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딱히 네. 나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장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서 보장이 나쁘다 좋다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미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내가 보기에는 보험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향후를 한번 보는 거죠.
자녀가 지금은 건강한 상태이고 젊은 나이긴 한데 만약에 40대, 50대가 지나서 정말 그때 위험이 닥칠 때에 내가 만약에 혜택을 본다라면 어떤 혜택이 여기서 주어질까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게 조금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보험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상해 보험을 운전자 보험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신보험, 이제 CI 보험이 오히려 자녀분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있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다가 혜택을 볼 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독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자녀분한테는 종신보험이 필요 없고 CI 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보장을 가지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쉽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보험을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 또 한번 봤었는데요. 일단 손해보험에서 보면은 자녀 나이면은 아직 어린이 보험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어린이, 이제, 나이로는 어린이가 아니죠, 지금? 네. 20대니까 어린이가 아닌데, 요즘에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30세 이전까지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은 성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대한 가입 금액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질병 후유 장애를 선택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같은 동일한 담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이 조금 더 위험률이 적다라고 해서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제가 일단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각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봐서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신경색 진단비 3천만 원씩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뭐 수술비라든가 후유장애도 기준 금액을 위해서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각각 1,000만 원씩의 기준을 한번 봤더니 보험료가 한 5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그 종신보험으로 지금 내고 계시는 돈이 8만 원대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대면 여기서 만약에 종신보험만큼의 내가 추가로 금액을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장받는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약 기준으로만 보면요.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기준 기간이 100세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 기준입니다. 그러면 80세보다 자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100세 그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도 이제 조금 자녀가 저희 나이 때쯤 되면은 100세 시대라는 거 120세 세대 뭐 이렇게 말이 나올 것처럼 지금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 100세도 오히려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80세보다는 긴 100세를 선택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험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지금 부모님이 만약에 해줄 수 있다라면 나은 선택을 권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녀보험 문의 주셨는데 CI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훨씬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좀 대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괜찮다고 하시고 또 운전자 네. 보험으로 상해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는 플랜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 네, 더 궁금한 점 알겠습니다. 있으시면은요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예. 저희 아버지신데요. 예. 예. 15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긴 했거든요. 예.
예, 지금 또 최근에 5년 전에는 협심증 수술하셨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많이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럼 보험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은 없으신 상태인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예. 예?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예.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이에요. 78이세요. 네네. 지금까지 그럼 아무 보험도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 없이 그냥 가입한 보험 자체가 없으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혜경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수가 있거든요. 좀 네.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문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의사항 주셨어요. 유병자 아버지께서 7이 되셨습니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데 15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고 또 5년 전에는 협심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보험증권이 아예 없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혜경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이 네. 메이네요. 보험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프시고 건강하지 않으신데 제 마음이 아파요. 네. 불안해요, 저도 네네. 마음이. 네. 근데 이렇게 또 요즘 방송을 보시다 보면 아프셔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지금 아버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당뇨약을 드시고 또 협심증 수술을 하셨는데 그 외에 네. 다른 거는 또 뭐 병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이제 연로하시니까. 네네. 네. 지금 이제 보험이 없으신 거는 과거에 너무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년 전에 보험회사의 상황을 보면 당뇨를 앓고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실질적으로 없으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보험을 준비를 못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만 너무 열심히 시간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병자 보험이 나와 있는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현재가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걸로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유병자 보험은 75세까지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요즘 80세까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의 보장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모두 모아보았어요. 그래서 암 또는 상해 그리고 질병 이걸 다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예. 그럴 수 네. 있다면 좋죠.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보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고 협심증 수술을 하신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보장이 되어진다라면 정말 내가 아픈 걸 보장해줘야 진짜 보험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금, 수술비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또 협심증으로 인해서 다시 혹시라도 재발되어서 협심증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도록 건강보험을 하나를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질병에 대한 수술비들 우리가 꼭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장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들을 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크게는 200만 원, 뇌졸중이나 급성심경색 수술을 하시게 된다라면 420만 원까지도 반복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았고 이 안에 간편보험에다가 암을 넣으니까 암보험료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암 전용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따로 플랜을 짜보았어요. 그리고 상해에 대한 부분은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고 빙판길에서 혹시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젊은 저희와 달리 또 상해를 입었을 때 크게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같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따님께서 넘어지시는 거와 아버님이 넘어지시는 건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상해에 대한 보장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았는데 요즘은 상해에 대해서 골절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신골절이라고 해서 내가 골절된 부분을 프로테이즈로 장애지급률처럼 더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눈여겨서 보여지는 부분이 응급실, 혹시라도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다라고 했을 때 응급실에 모시고 가면 응급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서 각각 2만 원과 3만 원에서 5만 원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좋은 점은 앞에 단서조항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보험에는 상해면 상해, 질병이면 질병이란 문구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런 문구가 없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상해와 질병을 다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5만 원에 대한 응급실 비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치아가 혹시 음식물을 섭취하시다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적게는 10만 원, 그리고 뭐 손가락이나 손목, 발목이 골절되었을 때에는 최고 5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보험료가 2만 5천 원 정도 상해보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서 암보험을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암보험을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암 진단비가 일반암은 모든 암을 포함해서 대장 전막내암도 또 생식기암도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 5대 고해감이라고 해서 식도와 췌장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1,0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보험료가 39,000원 정도로 나와요. 그냥 간편보험에 이 하나만 넣어도 암진단비가 6만 원인 거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좀 빼서 하시게 된다면 다 합쳤을 때 보험료가 2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도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게 아직 많다.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어찌 보면 힘이 되고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다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따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은 다 좋은데 일단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또 아버님 또 건강 생각해서는 괜찮은데 또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 연세에 이렇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좋으네요. 네, 선택의 폭이 많다라는 건 장점이십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요즘은 보험 가입의 폭이 넓어져서 가입 가능한 보험이 많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위해서 이렇게 전화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험플랜 129에선 전화와 문자를 통한 실시간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도 확인을 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6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곧 40대라서 더 늦기 전에 연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려면 연금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다른 연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생활비 수준으로 보면 100만 원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기준금액을 아마 삼으신 것 같아요. 근데 40대다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보면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느냐 기준을 보면 우리 길게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내는 기준인데 근데 그냥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돈을 모으실 때는 그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연금 보험으로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를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모은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든가 최소한 이런 형태로 해갖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종신보험에 현재 변액, 수익이 나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변액에 추가 납입을 하고 부족한 금액만 또 따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현재 있는 보험을 갖고도 1차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납입과 같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자세한 연금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또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